대입 시청자 흥구석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구석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흥구석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 GS 칼텍스로부터 석유를 매입하여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석유의 도소매 판매 업체가 되겠고, 이러한 대장 역할을 또 흥구석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가 상승의 또 최대 수혜주, 시장의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는 이유에 대한 배경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결국 유가 가격과 그 다음에 이 전쟁이 확산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주가의 행방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해 볼 테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다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국에는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에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 300발 넘게 발사를 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이 300발이 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 크게 타격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중에서 다 요격이 일단은 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왜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4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 그 F-35 전투기를 해서 6발의 미사일을 투하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이란의 영사관이 폭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해당 이라간 영사관이 폭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혁명수비대라고 해서 그 이란의 정치 체제를 만든 어떤 혁명 군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수비대의 뭐 장군급이 장성급이 거의 사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을 이번에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왜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추측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이번에 폭격당한 이란의 영사관이 사실 혁명수비대라는 친이란 무장조직이 관할하는 지휘통제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영사관이 폭격당하는 날에 이 이라크의 무장단체가 드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경납고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됐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이 이 대리 세력으로 이 하마스라던가 뭐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등등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대리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리 세력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역시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 전쟁을 4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발언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란이 시리아 내에서 자신들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헤즈볼라 같은 무장 그룹을 지원하면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번 이란 영사관의 폭격이 어떻게 보면 이란 네타냐후의 총리의 위기 돌파 수단이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 이 네타냐후의 총리의 여론과 입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네타냐후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유는 뭐 인질도 못 구하고 뭐 민간인도 사살하고 있고 전쟁도 가자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국 역시 이스라엘에게 총선을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총선을 하기 어렵다라는 명목상 총리직을 지속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반시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돌파 수단으로 현재 전쟁을 확전을 하고 있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없애기 위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대한 이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미국에게,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러한 어떤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종합해 보면 이번에 이란 영사관 공격의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결국에는 뭐 유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의 어떤 산유국의 3분의 1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수출 기구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또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주요 생산 가스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뭐 가스라던가 가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석유 관련주들이 들쑥들쑥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란의 보복 공격이 결국에는 시작이 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협되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가 될 시에는 유가가 130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호르무즈 봉쇄, 이게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이 중동 상류국의 수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LNG 가스와 그 다음에 석유가, 거의 석유 같은 경우는 6분의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통로이기도 하죠. 해상 무역 통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봉쇄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유가의 가격이 치솟는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 때문에 현재 유가 가격이 장중 한때 87달러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향후 유가의 전망은 과연 어떨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 그리고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국제 유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서 작년 10월 달이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직후였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90달러를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90달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고점 가격대인 뭐 93달러, 9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유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확대로 이어져야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대 가능성을 보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다시 받게 되면서 보복 다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하진 않지만 대응은 결국 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에다가 보복 공격을 하고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동 전체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상승에도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차질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전반적으로 감산을 현재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6월 대선을 앞둔 멕시코에서도 미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정유사들의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서 원유 공급을 줄이겠다라고도 예기했고, 그 다음에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 역시 하루에 200만 달러 배럴을 감산의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등등 해서 이런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석유 생산에 대한 감산 부분이 합치면서 유가 가격을 앞으로 올릴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작년 23년도 10월달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주가가 올랐었고요. 이번 24년 1월 역시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으로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으로 또 주가가 크게 뛰었었죠. 그리고 이번 24년도 4월 달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태 때문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 상승과 이번 상승만으로도 이 대표적인 유가 급등주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은 지지 저항이라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이 앞으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이냐 또는 사그라들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동행할 거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게 어떻게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신고가라서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2만 원 가격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반격을 안 하고 전쟁이 사그라든다라고 하면 휴전을 한다라고 이런 또 뉴스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게 또 사실 지지정이 크게 의미 없이 주가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17,000원까지 갔다가 만 원까지 깨지고 9,000원, 8,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격까지 다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확전이 되냐, 확전이 되지 않냐 이 부분일 것 같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도 이 기술적 분석으로 지지 저항을 먼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과거에 저항을 항상 받았던 해당 가격대 15,000원 구간대를 좀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단기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대는 사실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2만원대까지는 그래도 가주지 않겠나,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우선 기술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